자, 이 판서 노트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같이 좀 보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시험 칠 때까지 여기에 필기 노트예요. 필기 노트.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옛날 공부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못할 때도 있었지만, 네. 그때는 필기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필기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필기할 걸 여기 거의 다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노트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판서 노트에 가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책 내용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필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같은 경우를 만든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오전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주버님 분들 같은 경우는 필기가 뭡니까? 잘합니다. 깔끔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 저녁에 오시는 아저씨 분들이 필기가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설명도 여기다 다 들어갈 거고, 판례 내용, 여백 있죠, 여백에. 여백에 이 내용은 이제 판례 내용, 책에 있는 판례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강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모두 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서도 꼭 뭐 책 판매하는 사람 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책 요거는 다 받으셨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이 책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시동네 책입니다. 책이고, 동영상 이거 아이메이드에 보면은 이 책 우리 그 여기서 다 촬영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사이트에 아이메이드 여기 치면은 거기 가면 사이트 우리 선생님들 강의 다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다 하고 이렇게 한다 보네요. 공동 저자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첫째 시간은요. 첫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시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둘째 시간부터는 수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알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금 이때쯤 되면요, 공부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시험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1차 공부, 1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좀 알고 안 왔습니까?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는요, 1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2차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1차에는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수업이 있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는 민법이 합니다. 민법 및 뭡니까?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그래서 이제 요 두 과목이 뭡니까? 1차 과목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험을 치면은 평균 몇 점 받아야 됩니까? 네, 제가 상담할 때 전부 다 이걸 설명해 드렸어요. 맞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평균 몇 점 돼야 된다고? 60점이 돼야 된다. 평균 60점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론이 80점 나오고요, 민법이 40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예를 들면 개론이 95점 나왔고 민법이 35점 나왔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 왜 불합격이냐면은 여기는 까락이 있습니다. 과락. 과락이 뭐냐면은 40점 밑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평균은 몇 점이 돼야 되고 60점이 넘어가야 되고, 까락이 있으면 아무리 평균이 넘어가도 탈락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면은 1차하고 2차하고 같은 날 시험 치는 거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 하신 분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같은 날 시험을 쳐요.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1차가 되고 이제 2차로 치러 가는데, 1차가 되고 2차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차가 합격자, 1차 합격자입니다. 1차 합격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뭐가 문제입니까? 1차 면제고 2차만 치면 됩니다. 그런 내용 또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2차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이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인
중개사법이죠. 자, 공인중개사법.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공법입니다. 이 공법이 어렵죠. 2차 과목에 제일 공포스러운 학문이 저겁니까?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공법이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다행인 게 뭡니까? 우리 그 공법 선생님은 뭡니까? 좀 편안하게 할 거예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공법은 빡 달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다 설명해 주고 꼼꼼히 또 다 챙겨 줍니다. 자, 하여튼 공법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이 요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를 모아서 잘 받는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은 뭐가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8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8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선이 나오지도 않는 거 저 구석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냅니다. 그럼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찍어서 맞출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찍어서 맞출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8문제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한 개입니다. 2차 과목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데 중개사법을 잘해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 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략 과목이 뭐가 된다고요? 중개사법이 됩니다. 중개사법은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요, 뭐랄까 더럽다 할 정도로 쪼잔하다는 내용. 무슨 말 알죠? 글자 한자 차이로 막 싹 바꿔놓고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법 공부하는 양에 있잖아요. 반만 하면 요거 점수 80점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지금 공부 전략이에요. 이걸 좀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같이 해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를 할 때도 물론 수업을 중개사법을 했다 그러면 중개사법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야 되죠. 자, 공법을 해도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배우는 이제 공시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공시법이나 세법도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복습으로 치우면 됩니다. 복습으로 치우면 돼요. 왜 그러냐? 지금 11월, 12월 달 했던 내용을 다시 1월 달하고 2월 달에 또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이 자 공부를 할 때 자 1차, 2차 같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뭐부터 끝내야 됩니까? 요거부터 먼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또 여기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예를 들면은 민법에 배운 내용이 여기 중개사법에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뭡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냥 완전히 별개 과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에 가도 뭡니까? 여기서 5문제 정도가 중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4문제, 5문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과목이 중요합니까? 개론은요. 개론은 영향 미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이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민법하고 개론 같이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민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나머지 과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2차 과목 다시 전략합니다. 어떻게 하냐? 중개사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의 뭡니까?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법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대부분이 숫자예요. 아시겠지만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숫자예요. 외워야 돼. 맞죠? 근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알고 있습니다.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안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외울 수 있는 건 또 외워야 되지만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고 해야 되면 읽다 보면은 되고 여러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뭐입니까? 이해를 해서 이 내용을 외우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면 외워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법도 뭡니까? 이해 위주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기 있고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2차의 1교시입니다. 1교시.
3년 전에 시험부터 2년 전에 이제 시험이 바뀌었는데 3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자 어떻게 했냐면은 한꺼번에 150분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50분이면 몇 시간 몇 분입니까? 이거 계산 잘 안 되면 개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계산을 잘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몇 시간이면 60분이 1시간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30분을 시험 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산업인력공단에 문자를 뭘 넣습니까? 이 일을 막 제기하면서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한번 시험 쳐봐라. 2시간 반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왜 시험 치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분리를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2차 1교시에 여기서 뭡니까? 두 과목에 100분 줍니다. 100분. 100분 딱 주고 자 여기에 몇 분입니까? 5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또 쉬는 시간 또 줍니다. 그래서 또 50분 또 쉬게 만들어 줍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험 마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4시 20분에 맞춰요. 뭐 수능도 아니고 맞죠? 예, 이렇게 됩니다. 1차 마치고 2차도 왜 있냐면 시간이 옛날에는 쉬는 시간이 50분밖에 안 주는데 이것도 지금 1시간 50분 1시간 50분을 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줬냐면은 요 시간대 뭐예요? 밥 먹고 오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3년 전만 해도요. 몇 시 맞추냐면은 2시 반이나 3시 되면 다 맞췄어요. 수업이. 저 시험이.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이거 막 이의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밥 먹고 밥도 안 먹고 근데 이게 다 하냐면서 막 그래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늦게 마칩니다. 늦게. 몇 시 마칩니까? 4시 20분에 맞춰요. 아시겠죠? 4시 20분 맞죠. 그래서 4시 20분에 마치고 자 학원에 오면은 학원에서 이제 뭘 준비하느냐? 파티를 준비합니다. 파티 무슨 파티입니까? 술 파티. 우리 학원에 여기서 뷔페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만 먹습니까? 사람들이 안주도 안 먹어요. 뭐 술만 먹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학교 가면 기분 좋다 그러고 막 뭐 땔감 지르고 날리고 떨어지면 조용히 가쁘고 이래 됩니다.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이렇게 딱 우리가 마지막 이제 파티까지 딱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달 딱 지나면은 1개월 지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격증 나오죠. 그래서 합격자 모임을 만들어줘요 학원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따서 일을 하면 좋지만 못 안 하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현대중공업에 정년퇴임 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자격증 땄는데 자기는 일할 게 아니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할 이유가 없거든. 그냥 뭐 나중에 뭐 내가 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1층에 뭐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합니까? 동기들하고 나중에 급매물 좋은 물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류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합격 해보세요. 뭐 만나지 말아야 해도 만납니다. 만나서 뭡니까? 또 모임도 가지고 아시죠? 뭐 합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합니까? 떡 가져오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하는 얘기 있어요. 공부 올해도 마찬가지고 합격만 하면 내가 떡 매주 이렇게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매주였는데 매주 이렇게 매주 안 해요. 맞죠? 전화해도 뭐 전화 잘 받지도 않아요. 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떡을 넣어줘요. 기수해서 이렇게. 알죠?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합격하면 그러면 동기들이 있으면 급매물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좋은 물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죠. 맞죠?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천만 원, 예를 들면은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4억짜리 아파트 산다. 거기서 10%만 DC를 내가 받았다. 급매물 나와가지고. 그러면 수익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수익이잖아요. 그런 동기들이 옆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자격증을 따면은 좋지만 자격증을 못 딴다 하더라도 이 공부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부동산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뭡니까? 이런 법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가 크다. 학기를 못하면. 맞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맨 끝에 가면은 막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저 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사업 말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막 갑자기 있다가 막 쉬냐다가 갑자기 또 싸워요. 왜? 그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슨 말이죠?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예?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가서 또 말리고 화해시키고 저거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아시죠? 그때 되면은 하여튼 고려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습니다. 이게 공부가. 왜냐면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첫 모의고사 몇 점 나옵니까? 20 몇 점 나오거든요. 3월 달에. 자, 왜 3월 달에 20 몇 점이 나올까? 자, 우리 보세요. 왜 지금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치면은 어떤 모의고사를 칩니까,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우리가 3월 달 가기 전까지 11월 달부터요. 자, 그다음에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달까지 요때까지 뭘 배웁니까? 이론만 배우지. 맞나요? 근데 문제 푸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올해 처음 했다고 했지만 뜯어보면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뭡니까? 딱 보면은 점수가 3월 달부터 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들 항상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근데 그분들 보면은 옛날에 1년 전에 동영상을 좀 봤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제가 동구에 그 학원을 했을 때 동구에 법하고 한국 법하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했었거든요. 2000년도에 2004년도에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수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2008년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2007년도인가 그랬는데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의 이사입니다. 이사 연세대 법대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3월달에 공부 좀 했어요. 네, 했어. 3월달 모의고사 쳤는데 32.5가 나왔어요. 32점. 모의고사 쳤는데 평균 32점이 나오더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원 안 오는 거야. 자기가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32점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연대 법대 가고 장학생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사로 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연세대학교 어떤 학교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서울대 연고대 아닙니까? 그래 맞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30 몇 점 받아본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공인중개사 때문에. 그때 부장님에서 이사로 승진했는데 그래서 승진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때려치우려 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도만은 끝판에 몇 점 받았냐면 거의 2차까지 해가지고 거의 80점까지 받았어요. 그 점수 올라가더라니까요.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민법은 그냥 거의 만점 수준이에요. 만점 수준. 왜? 뭐 나왔다 그랬습니까? 법대 나왔다 그랬잖아. 연대 법대. 그 민법 거의 만점 수준이에요. 개론도 이제 공부한 것도 있고 하니까 70점 나오고 그래 나오는데 자 2차 과목도 뭡니까? 공부 요령이 있으니까 점수 잘 나오죠. 네, 그게 나왔는데 그분도 처음에 받을 때 몇 점 받았다고요? 32점 받았어요. 그분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단어집이게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단어집 내가 봤거든요. 단어집장 해놓고 욕하면서 야 이씨 똑바로 하네 이러면서 다 외우고 그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연락하고 지내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래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공부 자체를 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이 공부는 정말 좋은 공부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법하고 개론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되지만은 얻은 거에 더 치중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은행 출신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개론에 승부수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죠? 근데 민법도 안 해주면 안 돼요. 요번 같은 경우는 요번 시험에 계산 문제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요번에 딱 얘기를 드리면 요번에 개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번에 개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작년에는 뭐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민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번에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민법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개론이 어렵게 냈는데 여기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민법 개론 같이 공부를 좀 해주지만은 내가 어느 과목에 치중해야 된다는 걸 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예? 반대로 민법이 80 나오는데 개론이 40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7, 8월 달쯤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민법을 위주로 그럼 내가 먼저 뭐부터 풀어야 됩니까? 민법부터 많이 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풀 때도 뭐부터 풀어야 돼요? 민법부터 풀고 그다음에 개론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내가 개론을 잘했다. 개론 점수가 모의고사 쳐도 평균 한 70점 이상 나왔다. 80점 나온다.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됩니까?
개론부터 풀어야 돼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어가야지 뭡니까?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푸는데 답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업되면서 된다니까. 무슨 말이겠죠?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될 게 7월에서 8월 달 사이에 뭘 결정해야 됩니까? 뭐부터 풀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내가 민법 해보고 개론 해봤는데 나는 민법이 쉽더라, 개론 쉽더라. 그때쯤 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시험지 딱 받으면 뭐부터? 어떤 분들은 민법부터 넘겨가지고 바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부터 푼다고? 개론부터 먼저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런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 계산 문제 자신 있다 그러면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분사기로. 그래서 은행 출신들은 대부분 개론 점수가 잘 나옵니다. 민법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은 저당권이라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각구, 을구 다 봤습니까? 맞습니까? 봤잖아요. 맞죠? 봤으니까 빠르죠. 빠릅니다. 빠른데 대부분 점수가 어디가 많이 나온다고요? 개론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민법이 좀 쉽다 그러면 민법을 또 위주로 하고, 민법은 얘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크게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딱 판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알면은 자 점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학이죠. 학이고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합쳐서 몇 점이 돼야 됩니까? 60점이죠. 60점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나중에 하다가.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시험 치고 모의고사 치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상담할 게 있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상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차도 요거 아시겠죠? 2차 세 과목 평균이 몇 점이 돼야 됩니까? 요거는 60점이 맞죠? 60점 돼야 됩니다. 60점 돼야 되고, 자 공시법이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공시법이 여러분 등기부 등본 봤죠? 등기 관련된 내용이 공시법, 그 다음에 지적이 관련된 내용. 여러분이 뭡니까? 나중에 자격증 따면은 땅을 보러 가잖아, 맞잖아요? 땅을 보러 갔을 때 지적도를 보고 간다고, 임야도를 보고 간다고. 임야도 어디에? 뭡니까? 산 이런 것들은 임야도에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 지목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분 어떻게 나오죠? 소재 지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배운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세법은 어떻게 됩니까? 세법은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전략이 또 필요한데, 두 과목의 양이 옛날같이 적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얄팍한 것만 봐도 뭐 학교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세법 자체도 전부 다 지문이 길게 막 빠지니까 힘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지적법이 쉬워요. 지적법. 그리고 이제 민법이 돼 있으면 등기법이 좀 쉽습니다. 등기법. 그래서 여기서 지적법이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등기법이 또 몇 문제입니까? 12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법이 뭡니까? 16문제. 자, 요번에 이제 동차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적법이 자신 있다 그러면 지적법 공부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1개 내지 2개 틀리고 그대로 다 맞아요. 네? 그럼 등기법 어떻게 된대요? 민법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또 민법 좀 돼 있으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법에서 좀 주고, 그 다음에 공부 좀 어느 정도 좀 매번 나오는 게 있거든. 가등기 같은 경우는 매년 기출이에요. 그런 것들 있죠. 잘 나오는 것들, 그거만 공부 좀 합니다. 세법은 뭐 많으냐? 양도소득세만 시절이 해봅니다. 양도소득세가 뭐냐? 7문제 나오거든. 무슨 말이죠? 나머지 버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딱 풀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100% 다 하느냐? 100% 다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뭡니까? 한 4개 정도 고칩니다. 4개. 4문제 정도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찍어요. 내가 지금 확실히 풀었던 4문제 확실한 답이 나왔잖아요. 4개 나왔죠? 그거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 쫙 찍어. 그럼 몇 개 맞춥니까? 10개 맞춰보더라고. 8개에서 4개 더 올라갑니다. 4문제 정도에서 더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맞추면은 뭐 예를 들어서 8개 맞추고 여기서 아까 12문제에서 10개 맞추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반타작하고 이러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한 60점 정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만들고
공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0점 정도 맞춰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게 뭡니까? 80점 넘어가기 쉽지가 70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공부 좀 하면은 그래도 한 60 몇 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60이 안 되더라도 요거는 뭡니까? 한 50점 정도 보시고 중개사법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80점 이상을 받으면 동차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에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7, 8월 되면은 뭘 정해야 된다고요? 과목을 선택해서 어느 쪽이 좀 치중을 더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평균 60점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뭘 무조건 올려야 된다. 2차에서는 중개사법을 올려야 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공법은 열심히 하되 50점 넘기는 게 목표다.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공부를 배우다 보면서 지적법이 쉬워요. 외우기 쉽거든요. 조금만 외우면 점수 나옵니다. 이거는 지적법은. 그래서 등기법은 이게 예규라든지 규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수 고득점 받기 힘들어요. 고득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한 반타자 받고, 여기서 세법에서도 한 반타자 정도 받는 걸로. 아까 얘기했지만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막 세금 많이 있습니다. 세법이.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위주로, 취득세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까지 합격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뭡니까? 자, 공부 방법인데 이걸 모르고 전부 다 뭡니까? 열심히 다 합니다. 뭐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잘 안 나와요. 전략을 세우고 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합니다. 좀 지겹지만은 조금 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공부 방법 이렇게 하시고. 자, 11월, 12월 달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요거 뭡니까? 기초 이론입니다. 기초 이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뭡니까? 기본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기본 강의가 들어가는데 요때 이제 기본서가 나옵니다. 요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월 달하고 4월 달에 요때 이제 뭡니까? 기본 강의에다가 이제 뭡니까? 또 기본 강의 플러스 더 들어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5월 달하고 6월 달 가면은 요건 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기본 강의가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한 번 더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한다는 거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한 80% 된다 그랬죠. 80% 되고, 요때 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한 70% 됩니다. 요때 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50%로 줄어요. 제일 많이 인원이 늘 때인데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요때 처음 보지만 이 앞에 사람들은 요때 보고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합격률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사람이 유리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열심히 들었을 때 문제입니다. 예? 뭐 한 달씩 빠지고 이러면 좀 똑같아요. 한 두 주 빠져보세요. 두 주 빠지면 깨끗합니다. 예? 깨끗합니다. 진짜 한 두 주 빠지면 깨끗합니다. 뭐 한 겁니까? 완전 다시 새로 듣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책을 또 쭉쭉 봐줘야 됩니다. 좀 봐줘야 돼요. 조금씩 봐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5, 6월 달 오신 분들은 합격률이 몇 프로 될까요? 30%예요.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 오신 분들, 이때 이제 8월 달 오신 분, 7, 8월 달 오신 분들은 뭡니까? 옆에서 얘기 듣거든요. 뭘 들었습니까? 뭐라 들어요? 중개사 한 3개월만 하면 된다. 들어봤죠? 그래서 3개월 진짜 낭두고 딱 오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수업 딱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헉합니다. 헉. 못 따라가거든요. 맞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요때 합격률이 10%밖에 안 돼요. 10%. 제가 이제 우리 학원 하면서 이제 15년 동안 학원 이제 강의도 하고 학원 원장도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제 합격률 몇 프로 나오냐? 우리 합격률이 한 60% 나옵니다. 60%. 100명 치면 몇 명 된다고요? 60명 됩니다. 40명은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60%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자, 그래서 이제 공부도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이때 가면은 탈락입니다. 탈락. 지쳐가. 무슨 말 알겠죠?
공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교 1등 했으면 뭡니까 지금 의사, 변호사, 뭐 기본 약사까지는 하겠죠.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벼락치기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솔직히 저도 옛날에 뭡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벼락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벼락치기 했다고 솔직히 벼락치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벼락치기 쳐야 됩니까? 이때부터 며칠 100일 남겨놓고 요 7월달부터 100일이거든. 무슨 말이죠? 요때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문제풀이. 자 우리 진짜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때 모의고사 치고 30 몇 점 나오고 어떨 때는 20 몇 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요때쯤 가면은 희망과정 들어가면 됩니까? 한 그래도 50점 넘는 게 있고 40점 되는 게 있고 우리가 평균 한 50점대 가요. 무슨 말이죠? 근데 이때 문제풀이 과정이 되면 10점 올라갑니다. 플러스 10점.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뭐 했다고요? 이론이야. 문제 푸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풀이 과정이 하면은 한 10점 올라갑니다. 그때 몇 점 나옵니까? 한 50 몇 점씩 나오거든. 무슨 말이죠? 50 몇 점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합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가면은 동형 모의고사 칩니다. 동형 모의고사. 이 동형 모의고사 뭐예요?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시험이거든요. 9시 반부터 동일한 내용 시험 같이 해가지고 시험 치고 풀이해 줍니다. 선생님이 과목별로.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2달 동안 하고 가는데 6주 수업을 합니다. 6주 수업을 하고 가면은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격합니다. 몇 점으로? 62.5로 합격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예. 지금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격했지만 딱 60점 들어봤습니까? 딱 60점 잠 못 잡니다. 한 달 내내 뭡니까? 불면증에 시달려요. 예? 근데 60한 뭡니까? 60점에서 또 한두 개, 2개 더 낳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편하게 잠을 자지만 맞죠? 딱 60점 잠도 못 잠 못 자요. 예? 그 사람이 제일 불안한 사람이야. 왜? 한 개 실수했는가 안 했는가 막 계속 자기 전에 뭡니까? 고민하게 되거든. 예, 그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우리 벼락치기잖아요. 요 이제 3개월 좀 남은 거였는데 요 3개월 동안 벼락치기 해가지고 점수를 뭡니까? 62.5가 아니고 65점으로 잡아서 요 정도 나와야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뭡니까? 합격입니다. 합격. 실수에 한두 개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점수를 60점에서 몇 점 잡자고 70점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 가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합격생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복수만 쭉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끝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기생 몇 명 불러가지고 자 똑같은 시험 주고 처발해 하거든요. 몇 점 나오냐? 학기 점수 안 나옵니다. 왜? 시험 다니까 기억하고 그 다음 다 잊어버렸거든. 일주일 뒤에 똑같은 내용 시험 쳐도요. 그 사람들 학교 뭐 70몇 점에 합격했지만 다시 시험 치는데 60점도 안 나와요. 왜? 뭐 쳤다고 해서 벼락치기 해야 돼. 벼락치기.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 벼락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공부 양을 늘리되 어디 가서 폭발적으로 하자. 요때입니다. 요때. 아시겠죠? 그러면 요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많습니까? 또 뭐도 많이 따른다. 그렇죠. 운도 많이 따릅니다. 아시죠? 그 뒤에 뭡니까? 계산 문제 막 찍었는데 4번 찍으니까 3번이 많이 나와요. 합격입니다. 계산 문제 아예 포기했는데 4번 찍었는데 뭐 많이 나왔다. 그거 뭐 됩니까? 합격이야. 개론에 한 개 팁을 준다면은 계산 문제는요 3번하고 4번이 다 정답이 많아요.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 4번 중에 찍으면 돼요. 알죠? 그럼 확률은 높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 10몇 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3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4번이 많아요. 통계를 했다니까. 통계 할 일이 없어가 매일 뭐 매번마다 뭐합니까 정답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많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운이 자 운이 많이 따르는데 운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뭐도 있어야 됩니까?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운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고요.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날 뭡니까? 전날에 잠이 안 온다고 시험 치는 날 전날에 잠이 안 온다고 주고 수면제 먹잖아요. 다음 날이 뭐 됩니까? 계속 무슨 상태입니까? 몽롱한 상태로 갑니다. 돌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 전에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몸조리 잘 하시고 그때 되면은 요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이제 고3이야 고3 맞겠죠?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보약 찬치 들어야 돼. 보약 드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체력 보강할 수 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했던 거는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우리 민법은 뭡니까? 판서노트만 복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 되시면 기본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서에도 이제 뭡니까? 제가 안 나온 내용들은 그냥 가감히 엑셀하라고 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나오지도 않는 거 설명해가 뭐 합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체적인 시험 공부하는 내용,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첫째 시간 이렇게 하고, 첫째 시간 마치고요.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첫째 시간은 뭡니까? 뭐 들었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죠.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가감히 버리시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만 패턴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자 내용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